소득이 0원입니다. 정확히는 현재 근로소득도 사업소득도 없습니다. 회사도 다니지 않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도 없어요. 그런데 올해 11월 건강보험료가 오릅니다. 아직 고지서에 찍히지 않았을 뿐 작년에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소득이 없는데 왜 건보료가 오를까요? 작년에 금융소득이 약 1,200만 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금 이자로 약 900만 원, 해외 주식 배당금으로 약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에 넣어두고 이자 좀 받은 건데, 해외 주식에서 배당금 좀 받은 건데 이게 무슨 소득이야?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 보기에는 이자도 소득이고 배당금도 소득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은 넘지 않았습니다. 단,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릅니다.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넘었으니 초과한 200만 원만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 1,200만 원 전체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2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현재 40대 후반이에요. 집 대출은 다행히 없지만 들어오는 소득도 없습니다. 금융자산은 약 6억, 그중 절반이 달러 현금입니다. 퇴직금은 2억을 IRP로 받으셨는데 잘 모르고 그냥 해지하셨습니다. 해외 주식도 해보셨는데 올 3월 전쟁 이슈가 터지고 무서워서 모두 매도했어요. 지금은 다 현금입니다. 이미 끝난 일이지만 퇴직금 2억 원이 들어있던 IRP를 해지한 것은 아쉬운 선택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55세 이후에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억 원이 장기간 묶인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IRP 안에서도 꼭 ETF에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퇴직금을 IRP에 그대로 두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계좌 안에서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도 세금을 바로 내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빠져나갈 돈까지 함께 재투자할 수 있는 과세 이연 효과가 생기는 거죠. 퇴직소득을 연금 계좌에 두면 연금 외 수령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일단 세금을 안 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을 실제로 받는 기간에 따라서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로 받을 때는 30% 감면, 11년에서 20년 이하로 받을 때는 40% 감면, 20년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 50% 세금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IRP를 해지하면서 퇴직소득세의 과세 이연은 끝났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받을 수 있었던 세금 절감 기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지한 IRP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선택을 계속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금융자산 6억 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소득이 없는 이분에게 연금저축에 매년 1,800만 원, ISA에 매년 2천만 원을 넣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소득도 없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는데 왜 연금저축에 1,800만 원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연금저축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한다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의 기능은 세액공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현재 근로소득도 사업소득도 없습니다. 납부할 소득세가 거의 없으니 연금저축에 돈을 넣어도 당장 받을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연금저축에 매년 1,800만 원을 넣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세 이연입니다. 연금저축 안에서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해도 매도일 때마다 세금을 바로 떼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빠져나갈 돈까지 계좌 안에 남겨두고 다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복리가 발생하는 거죠. 당장 세금을 안 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안 낸 세금까지 함께 굴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납입한 1,8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납입 원금은 나중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계좌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IRP와 다른 점이죠. 즉, 1,800만 원을 넣었다고 해서 원금까지 무조건 55세까지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40대 후반입니다. 만 55세가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연금저축 안에서 수익을 계속 불려놓고 만 55세 이후 원하는 시점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이 없고 세금 대상은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될 것입니다. 이 수익금은 현재 기준인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면 5.5%의 연금소득세만 적용되고 끝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연금저축인 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이분은 작년 금융소득이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발생할 투자 수익을 계속 일반 계좌의 이자, 배당 소득으로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당장 쓸 돈은 일반 계좌에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 자금이라면 연금저축을 활용해 과세를 미루고 나중에 낮은 세율로 받는 구조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분에게 연금저축 1,800만 원을 권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별도로 ISA에는 매년 2,000만 원을 넣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금저축과 ISA를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비슷합니다. 둘 다 절세 계좌이며 IS 역시 납입한 원금 범위에서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중도에 일부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계좌 안에서 투자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바로 세금을 떼지 않고 세금으로 빠져나갈 돈까지 계속 투자할 수 있으며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계좌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 부분 인출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두 계좌의 투자 방식은 다르게 권했습니다. 아직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 근육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연금저축에서는 자산 배분 투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주식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금, 현금성 자산처럼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을 함께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자산 하나의 방향을 맞추는 데 덜 의존하고 정해놓은 비중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덜 신경 쓰는 투자 방식입니다. 시장을 매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이분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전쟁 이슈가 발생하자 무서워서 해외 주식을 모두 매도했었습니다. 이것을 나쁜 판단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큰 변동성을 아직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실제 투자 경험을 통해 확인한 거죠. 그렇다면 다시 주식에 한꺼번에 큰 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연금저축에서는 자산 배분 투자를 경험하면서 계좌 전체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이 본인에게 편한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경험을 쌓는 거죠. 그리고 IS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를 적립식으로 투자해 보도록 권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한꺼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매월 또는 매주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투자하는 겁니다. 요즘은 매일 적립식 투자도 가능하죠. 시장이 오를 때도 사보고 시장이 떨어질 때도 사보면서 본인이 적립식 투자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 경험해 보는 것이죠. S&P 500이 무조건 정답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식형 자산을 처음 경험하기에는 가장 보편적인 지수 중 하나입니다. 현재 MSCI ACWI 기준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비중은 약 61.9%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한국은 약 2.8% 수준입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 한두 종목이 아니라 약 500개의 기업에 나누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분에게 중요한 것은 S&P 500의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도 적립식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투자 근육을 키워보는 거죠. 연금저축에서는 자산 배분 투자를 해보고 IS에서는 S&P 500 적립식 투자를 해보면서 어떤 투자 방법이 본인에게 좀 더 잘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6억 중 절반이 달러 현금인데 달러가 많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서 달러 보유에 따른 환차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지 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달러로 충분히 수익을 얻었고 현재 비중에 부담을 느낀다면 달러 일부를 원화로 환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재 달러 현금이 3억이니까 환율이 2% 내리면 한 달 월급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참고로 개인이 보유한 달러를 단순히 원화로 환전하면서 발생한 환차익은 현재 비과세입니다. 또한 미국에 상장된 ETF를 활용해 미국 주식, 미국 채권, 금 등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달러 자산 배분 투자도 하나의 방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역시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 몇 차례 나누어 투자하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해외 상장 ETF로 수익을 실현하면 양도소득 처리되어 건보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자산 배분 투자이지만 국내 상장 ETF를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세금에 건보료까지 신경 써야 하는데 해외 상장 ETF를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건보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물론 양도소득세율이 22%라서 다소 높긴 합니다. 완벽한 것은 없기에 때론 하나는 포기해야 하죠.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를 투자 상품을 찾아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금저축에서는 자산 배분 투자를 경험하고 IS에서는 S&P 500 적립식 투자를 경험하고 보유한 달러로는 미국 상장 ETF를 활용해 투자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실제로 해본 뒤 어떤 변동성까지 견딜 수 있는지, 어떤 방식이라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같은 수익이라도 어느 계좌에서 발생했는지, 이자, 배당, 연금, 양도소득 중 어떤 이름으로 잡히는지에 따라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분은 소득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발생한 금융소득 1,200만 원 때문에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오를 겁니다. 은퇴 이후에는 단순히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고 어떤 소득으로 만들고 나중에 어떤 순서로 꺼낼 것인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수익률보다 그 수익에 붙는 소득의 이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